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선선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하던데요. 외출하실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장 초반에 비해서도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한 1776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767포인트도 회복한 이후에 오름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장 초반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더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대형 기업들의 M&A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11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오른 1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63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70포인트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177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역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수급에 의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1,8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현재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20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현재 장 초반 매도하다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28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장 초반 매도하다가 매수로 들어온 점이 주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4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0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48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다시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1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도 9억 원 소폭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현재 투신을 중심으로 10억 원 매도하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17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30전 하락한 11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의 환율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80전 오른 1175원의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이후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0일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4의 높은 인기 탓에 아이폰4와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테크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호통신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T뮤직이 어제 이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포럼도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도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국제 표준 초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PS텍이 1%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이 켜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그린 전기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소식에 현재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CMS가 9%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에듀패스와 지원 디에틱도 5%,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코디에스가 6%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BIMT가 14.9% 가격 지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이 4% 급등하고 있고요. 두성 엔지니어링도 3%,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FSD도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1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7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48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그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대형 IT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폰 4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LG이노텍은 장중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하이닉스 역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7% 오르면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 LG전자만이 소폭 밀리고 있을 뿐 대부분의 IT 업종 강합니다. 현대차도 2% 오르고 있고요. 또 기아차도 강보합권 3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 소개를 해야겠죠. 장규철 백룡승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지난주 1720선까지 내려왔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다시 일주일 만에 하락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특징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눈에 띄나요? 예, 그동안 그 경기 둔화의 그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그 전일 하락폭이 좀 키우다가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호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 그 시장에 외국인이 어제부터 대규모로 사들이는 이러한 모습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매도를 치중하다가 시장 분위기를 좀 이제는 상승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특히 그 IT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그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런 태블릿 PC가 또 출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IT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눌리다가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시장의 주도주들은 생각보다는 크게 눌리지 않고 대형주들이 특히 잘 버티고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그 현대건설의 M&A가 이슈화 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증권이라든가 현대상선 이러한 종목들도 하반기 큰 M&A 이슈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다소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IT 또는 이어서 오늘 기아차에서 전기차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심리를 좀 호전시키면서 하반기에 대한 소비 증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그동안에는 좀 경기 침체 쪽으로 또는 둔화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전을 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수세들이 전기차 관련주에도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바닥을 치면서 다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듯이 뉴욕 증시가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미국 소비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0.2% 강세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백룡수님, 네. 오늘 장에서 특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그 현대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증권은 그 현대건설 M&A의 이슈에 그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동안 좀 저평가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호기를 맞아서 증권주들이 대부분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돌파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3일 연속 큰 폭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6,100원까지 오르다가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현재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전일 양봉의 절반 정도인 15,3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눌린다면 15,000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분할 매수를 지켜주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전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 15,000원 이상의 지지가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소 밀리더라도 14,500원 정도의 지지가 된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짧게 17,000원 정도, 대기 매물권이 18,000원, 19,000원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가볍게 한번 이번에 그 MA 이슈에 따라서 그 승부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현재가인 15,550원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가능한데요. 다소 조금 거래량이 많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다렸다가 15,3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77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증권주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증권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 15,300원 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백명수님의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자신이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백명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그 취미를 갖고 있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양하게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우리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자면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 모르는 분야 또는 취미를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내가 공략 종목을 찾는다면 오히려 자신 있게 배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장 상황을 너무 트렌드에 쫓아서 그때 오르는 주식을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더라도 내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쯤은 사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거의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스운 얘기로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을 맨날 훈계를 하면서 나는 단 한 종목으로 승부하면서 매일 수익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날마다 손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 한 종목만 잘 보고 투자를 해도 주식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압축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월가의 영웅 피터 린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라. 그렇다면 백명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화장품 그리고 IT 기기 쪽에 관심이 좀 가거든요. 예, 저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그래도 소형주 쪽에 그리고 고성장하는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철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 종목들만 보더라도 어떤 분야를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갖고 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것도 또 좋은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용신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774포인트, 코스닥은 480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장 초반부터 좋은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오르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 지수는 보합권이고요. 호주와 베트남이 소폭의 하락세입니다. 자, 일본 지수가 0.7% 오르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이틀째 오른 거고요. 상승세를 장 초반에 비해서도 조금 더 늘린 상태인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장을 시작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장을 939,300선에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예정된 간 나오토 총리 그리고 일본은행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오름폭은 다소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증시 역시 0.1%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지수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0.8%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어요. 오늘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으로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9,3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9,300선의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만큼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오늘 과연 9,3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에 있었던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본 내각부에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9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잠정치였던 98.9에서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외환 계정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날 일본 총리와 일본은행 총재가 회담을 하면서 이번 일본 경기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9,3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봤고요. 이번에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예, 지금 중국은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4% 하락한 2,66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그렇다고 악재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유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발표한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유기업의 누적 순이익이 1조 967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50.1%나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 산업의 이익이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증가세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외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빠르면 9월달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지금 최근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언급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입 지원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강한 매도 물량은 출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1한 모습 보이면서 2650과 2700의 박스권 기조를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 상황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기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쯤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등등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 해드리지 못한 종목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날부터 보겠습니다. 다날을 6162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휴대폰 결제 관련주입니다. 16,5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네. 다날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다날입니다. 다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선 결제 시스템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1위 통신원 사업자하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2, 3위 사업자도 현재 서비스를 하기 위한 협약을 좀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은 거대한 시장을 새로이 발굴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결제 건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그 시장 규모가 우리가 유무선 결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 1위 회사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점, 이런 점이 2009년 4월에 유화증권의 최성한 애널리스트가 3,090원에 추천했다 2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2009년 최고의 폭등주로 기록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러한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했지만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그런 결과물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점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가격은 14,300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중 바닥 정도를 기록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가격대에 터치하면서 바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매물권이 많이 터진 그런 가격대가 현재 2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일단 22,000원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실적 호전 상황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22,000원 정도까지는 박스권 무난하게 상승해 줄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날 봤고요. 이번에는 유비쿼스 보겠습니다. 유비쿼스는 357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7,760원입니다. 비중은 없으시네요. 유비쿼스도 함께 봐주세요. 예, 유비쿼스는 꿈을 낚는 그물망을 펼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예. IP 컨버전스 전문 기업으로서 정보통신망, 통신망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IP 컨버전스로 모든 통신망이 통합될 거로 예상되면서 유비쿼스의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동사는 9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구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직전 저점이었던 6,500원 정도를 살짝 깨고요. 주가는 반등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인 9,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최근에 저점이었던 6,100원 정도까지 널찍하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비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였죠. 애플의 아이폰 4 예약 판매 첫날이었는데요. 15만 대를 거의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국내에서도 아이폰을 판매하는 KT 그리고 관련된 주식의 주가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KT 뮤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KT 뮤직을 매수하신 분은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50원, 6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KT뮤직이 오늘장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수익권 내 들어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KT뮤직은 테마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이폰 4의 예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주가 급등을 현재 오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음악 컨버전스, 새로운 혁신적인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회사라는 말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그 적자를 보여오다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큼 실적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오르면서요. 직전 박스권 고점이었던 2,4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오늘은 장중에 8% 이상 급등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6.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지난 2009년 12월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 라인을 그어보시고 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는 차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상승 각도가 달라지면서 급등하게 시작하면은 매도 준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집중 매물권이 있는 가격대가 3,500원 부근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00원을 목표가로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2,500원 정도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KT 뮤직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신 분은 5645님의 종목이고요. 22,400원에 70% 갖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이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꾸만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고요. 이번에는 꼭 좀 잘 말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두산 메카텍이 연내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을 모두 다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였죠. 어제 한 4% 정도 급락했었는데요.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굴삭기라든가 이런 공작기계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고요. 또 엔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난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크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건설과 두산 메카텍이 합병을 하면서 6%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제 4% 이상 급락하면서 일단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주가는 이런 악재가 터지더라도 기본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또한 그동안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려던 그런 저가 매수세는 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현재 구간은 오히려 보유할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비중이 한 70%로 꽤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70%면 이 회사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예. 잘 모르신다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은 16,000원에서 저점 구간을 이어가면서 이제 17,000원, 18,000원, 또 19,000원, 2만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22,000원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을 얻어맞고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상 그 매물권에 있는 고점대를 돌파할 때는 몇 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넘어간다는 점에서 22,000원을 넘어가면 장기적인 상승 레이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2,000원을 넘어갈 때 그 지지가 되는가 여부를 살펴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고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3만 원까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2,000원까지 도달한 다음에 지켜내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눌림목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 라인상으로 현재 2만 원 밑에서는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5645님께서 보내셨고요. 10,000원에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게임에 관심 많으세요?
게임은 관심은 있는데요. 네.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 네, 실제로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요, 그 종목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 사시고 또 수익도 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액토소프트는 한류 게임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미르의 전설이 대박을 치면서 그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 종횡천하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규 대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그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액토소프트 10,0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조금 다소 한 200원 정도 밀려있는 9,800원 정도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전 그 2010년 5월 25일 날 최저점이 8,940원을 기록하고요. 그 저점 이상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세는 200일선인 14,000원까지는 무난히 나올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 14,000원 정도 보시고 현재 구간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바닥에서 급등이었기 때문에 다소 대량 거래가 실리는 흐름, 직전 6월에도 한번 대량 거래에 실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거래량이 좀 실리는 흐름이 나오면 1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회복될 거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규 대작이 어떤 히트를 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의 저점 9,000원 밑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만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사의 그 향후 그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파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일단 회사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액토소프트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백명천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현대증권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오늘장 15,500원 선에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15,300원 선까지 더 밀렸을 때 매수에 가담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17,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14,500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시간은 장규철 백명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